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혼 사유를 많이 궁금해했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혼 사유를 정확히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마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쪽팔렸거든요. 게다가 친정까지 팔리게 되는 일이다 보니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사연 글이라면 익명성을 빌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남편과는 사내 커플이었어요. 비밀 연애를 2년간 하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점은 딱히 느끼지 못했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니, 그렇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결혼 후 2년째 되던 해 친정오빠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제 첫 조카의 돌잔치를 하게 된 이후부터 시댁 사람들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빠, 우리 귀여운 조카 돌잔치는 어디서 하기로 했어? 우리는 사람 많이 안 부르고 직계 가족들만 모셔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하기로 했어. 손님들 다 오셔봐야 우리까지 합쳐도 10명밖에 안 되니까 좀 비싸더라도 그곳에서 하기로 했지. 정말? 그 호텔 나도 아는데 엄청 비싸다고 소문 들었거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돌잔치로 괜찮겠어? 너무 비싼 건 아니고? 식사 대접하고 간단한 돌잡이 정도 하는 건데 뭐. 이왕 대접할 거면 그래도 좀 괜찮은 곳으로 하는 게 좋지. 어르신들한테 얼굴 보여주는 게 목적이니까. 오빠는 편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호텔 코스 요리는 1인당 14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 사악한 곳이었어요. 오빠는 잘 나가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어서 돈을 많이 벌었고 혜언니도 금융 쪽에서 일하는 재원으로 돈을 꽤나 많이 버는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러니 저 정도 금액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겠죠.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가장 평범했어요. 오빠는 의사, 부모님은 교사셨고 그에 비해 전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니 어릴 때부터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나이가 30쯤 되다 보면 가족에게 그런 열등감을 느끼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를 잘 알게 돼요. 오빠에게 저는 그저 귀여운 막내 동생일 뿐이고 저에게 오빠는 기대기 좋은 듬직한 오빠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역시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해서 나쁘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쁜 일만 안 하며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저의 모든 것을 가족과 비교하며 낱낱이 평가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비교한 적이 없었어요. 차별을 한 적도 없었죠. 그리고 오빠에게 해준 것만큼 저에게도 해주셨고요. 아니,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걸 해주려고 노력하신 걸 알아요. 그걸 알기에 열등감이 찌든 사람이 되는 것만은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오빠나 부모님을 따라하려고 애쓰지 말자는 거예요. 오빠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걸 보면서 이전에는 마냥 부러워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게 됐죠. 언제 또 14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즐겨보겠어요. 이럴 때 한 번씩 느껴보는 거죠. 돈 잘 버는 오빠와 가족을 뒀다는 건 제 인생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제 인생에도 즐길 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빠 말대로 양가 직계 가족들만 왔더군요.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직계 가족만 모였다고 했어요. 대신 다른 가족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돌리는 걸로 대신하겠다고 하면서요. 성대하게 하는 것보다 이런 방법도 실속 있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죠. 우리는 돌잔치 할 때 검소하게 하자. 오빠네야 많이 버니까 그렇게 좋은 곳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정도 돈 쓰는 건 정말 낭비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기자기하게 하면 될 거야. 한정식 집에서 5만 원짜리 코스 요리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
이 말에 남편은 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답하더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형님 오늘 하신 거 보니 우리가 너무 검소하게 하면 우습게 보일 것 같은데 당신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14만 원 코스 요리를 대접한 분들에게 5만 원짜리 코스 요리라니. 오빠가 유독 비싸게 한 것뿐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 돌잔치 비용이 상향 평준화되고 말걸? 솔직히 다른 사람들 돌잔치도 이만큼 비싼 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14만 원 대접받아 놓고 5만 원은 너무하잖아. 못해도 10만 원 정도는 해야.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오빠가 그렇게 비싸게 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잘못하면 진짜 우리 가랑이 찢어진다. 우리는 우리 사정에 맞게 하면 돼. 일부러 우스갯소리를 하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30년을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저라고 그런 기분을 안 느껴봤겠나요?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아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걸로 우리를 우습게 볼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이 저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은 안 좋더군요. 그런 걸 받고 나서 검소한 돌잔치를 하는 건 비교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직 몇 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 우리는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때가 돼서 결정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시모에게 친정 오빠네 돌잔치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 간 날 시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도 그 호텔에서 하자. 그 호텔이 그렇게 음식이 잘 나온다며? 그리고 고급지고. 솔직히 첫 손주인데 그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거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희가 하기에는 좀 버거운 곳인 것 같아요. 싫어 얘. 나는 거기서 하고 싶다. 너희 오빠도 거기서 했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해? 못한다기보다 저희 사정에 맞추자는 거죠. 그리고 오빠가 한 곳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굳이 우리가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인당 14만 원은 좀... 난색을 표하자 시모가 소리쳤어요. 솔직히 너희 친정보다 우리 시댁이 못한 게 뭐가 있니? 너희 친정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무조건 거기가 좋다.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얼마나 보기 좋니? 그런 건 허풍이라고 아무 쓸모도 없는 허세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대신 시모에게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그런 건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친정 오빠처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엄청 못 버는 건 아니지만 각자 사정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말은 시모의 귀에서 튕겨져 나올 뿐이었어요. 무조건 그 호텔에서 하자는 시모를 보며 남편에게 눈치를 줬죠. 제 말은 듣지를 않으니 나서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 시모를 달래든지 설득을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눈을 피하더군요. 시모 역시 계속 같은 주장만 해댔고요. 결국은 한숨을 쉬면서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친정 시댁분들 다 같이 돌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친정 따로 시댁 따로 돌잔치를 하는 거죠. 제 식구는 제가 해결하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해결하는 방향으로요. 이 말에 남편은 당황했지만 시모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손뼉까지 치고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쭉쭉 쓰더군요. 이름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주며 이야기했죠. 예, 이거 너희 돌잔치에 모실 사람들 이름이다. 이 사람들은 다 초대해야 돼. 알아들었니?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초대해. 슬쩍만 봐도 얼추 20명은 넘겠더라고요. 다시 정확하게 세어보니 30명이었죠. 시모가 원하는 호텔의 코스 요리는 인당 14만 원. 그리고 그날 하루 초대할 사람이 30명. 대충 계산해도 400만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금액이 나오더군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남편이
허둥지둥 시모에게 말했어요. 엄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명단에 있는 사람 좀 줄여봐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줄여. 이 사람들 다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네 아들 보여주는 건데 소규모로 할 거면 뭐하러 하니? 무조건 다 초청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강경한 시모의 모습에 남편이 슬쩍 저를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돌잔치 할 때 돈 좀 보태주면 안 될까? 400만 원이나 마련하는 거 좀 무리인데.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딨어. 미리 말하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들 모시고 1인당 5만 원짜리 한정식집 코스 갈 거야. 이게 내 선에서는 제일 괜찮은 선택인 거고.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리고 당신이 돈을 아끼는 건데 아끼는 비용 나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항상 말했지? 우리 상황에 맞게끔 하자고. 이거보다 더 크게 하는 건 내가 봤을 땐 낭비야. 낭비하는데 돈 쓰고 싶은 생각 없어.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거 먹이는 게 낫지. 저는 거절을 하고 시모는 무조건 거기서 해야 된다며 떼를 쓰고 중간에서 고통받던 남편은 제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지 시모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엄마, 진짜 부를 사람 좀 줄여야 돼요. 나 이만큼 다 초대 못해요. 400만 원이 어디 애 이름도 아니고. 돈 없으니까 우리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에? 넌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우유부단해? 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우리는 거기서 못하는 건데? 돈이 없으면 아껴서라도 하면 되지. 시모는 남편 말에 화를 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의 선택을 번복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본인 생각에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다 빼버리더니 딱 모실 사람만 간추렸어요. 그리고 결국 저처럼 1인당 5만 원짜리 한정식 코스를 가기로 하더라고요. 친정 반응은 괜찮았어요. 분위기도 괜찮았고 음식 맛도 괜찮았거든요. 5만 원짜리라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무척 좋아해줬죠. 그런데 시댁 쪽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시모가 여전히 안 좋은 표정으로 분위기를 망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시모 눈치만 보더군요. 시모는 돌잔치가 끝났는데도 혼자서 씩씩대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분한가 보더라고요. 그 1인당 14만 원짜리 호텔 코스 요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보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아마 시모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 당신의 생각 자체가 허세고 낭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모는 그 덧없는 것에 그렇게 매달리더라고요. 그렇게 돌잔치는 끝이 났어요. 친정 쪽에서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축복을 해주고 덕담을 해주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가라앉은 시모의 표정 때문에 제대로 된 축복도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체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밥만 먹고 헤어졌어요. 왜 우리 오빠를 그렇게 따라하려고 했을까요? 남편도 그렇지만 시모도 말이에요. 그런데 시모와 남편의 친정 따라하기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형님, 혹시 주식하십니까? 남편은 친정 오빠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주식 투자하는 걸 보게 되었나 봐요. 요즘 좀 공부하고 있어. 남는 돈으로 재테크나 해볼까 하고 말이지. 그렇군요. 혹시 어떤 종목 사셨나요? 추천할 만한 거 있으세요? 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남한테 알려줄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에이,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세요. 살짝만 보여주세요. 어떤 거 샀는지. 그때 남편은 오빠가 산 종목을 그대로 샀더라고요. 원래는 주식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빠가 주식한다니 대뜸 어플을 깔고 돈을 붓더라고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했죠. 주식 같은 거 남 따라 하면 안 돼. 그러다 진짜 쪽박차. 괜찮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오빠잖아. 알아서 잘 되겠지. 내가 샀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연락이라도 줄 거고. 오빠도 공부를 해가며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투자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빠가 한다는 이유만으로 따라 시작하더군요. 전 분명히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잘 모르면서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아니나 다를까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자기랑 우리 오빠가 뭐가 다르길래 왜 자기는 못하냐고 그런 말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시모는 더 심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를 따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하나 구매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기도 노후 대책을 위해 건물을 하나 사야 되겠다며 허름한 건물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걸 보고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돈 쓰는 거 자기 자유고 경고는 미리 다 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이번엔 친정아버지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친정에서는 돈을 모아서 아버지 생일에 여행을 가기로 한 상황이었죠. 해외여행을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저와 오빠는 결혼 전부터 모으고 있던 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매달 5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서 지금은 500만 원이 된 통장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오빠가 1000만 원 정도를 더 보태고 친정 부모님이 나머지 금액인 1,500만 원을 더 보태서 어른 6명과 아이 둘이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결혼 전부터 모은 그 통장을 제외하곤 따로 돈을 내진 않았어요. 저와 남편 몫을 부모님이 내주셨거든요. 그렇게 6박 8일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죠. 정말로 돈 한 푼 안 내고 해외 제대로 다녀온 거죠. 그런데 다녀온 뒤가 더 문제였어요. 얘, 너희 외국 놀러 갔다 왔다며? 어떻게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있니? 돈이 넘쳐나니? 그리고 친정 어르신들만 모시고 갔다 왔다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오래전부터 모아둔 돈을 털어서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돈 많이 안 냈어요. 두 사람 가는데 250만 원만 내고 갔다 왔으니까요. 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너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기구나.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도 결혼하면 부부 공동돈이야. 둘이서 같이 써야 하는 건데 왜 너희 집에만 쓰니? 왜 친정에만 돈을 써? 어머님, 친정에만 돈을 쓴 게 아니라 친정 아버지 생신이라 오빠가 여행을 가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쓴 돈도 거의 없다니까요.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해. 어떻게 해외여행 가는데 돈을 안 내고 다녀와? 너는 항상 보면 그렇게 친정만 챙기더라. 친정에서 비싼 거 좋은 거 하니까 항상 친정만 챙기고 싶어? 말이 안 통하더군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시모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모양이었어요. 남편에게 눈치를 줬더니 남편이 시모를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렇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시모는 더 크게 짜증을 내며 화를 냈어요. 진짜 너무하는구나. 우리를 어쩜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 친정에서 비싼 거 해준다고 친정만 챙기는 건 너무한 처사 아니니? 그러면 우리도 이번에 해외여행 보내주렴. 만약 우리도 돈을 내고 다녀왔다면 시모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도 끼어서 간 거고 돈도 제대로 내지 않았잖아요. 6박 8일 유럽 여행에 250만 원만 내고 갔다고 하는 것도 안 믿을 거고요. 게다가 가서 쓴 경비도 모두 저희 오빠와 부모님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우리도 갈 수 있었던 거였고요. 지금 그 코스 그대로 4명이 가자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시무를 달래던 남편놈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우리도 어머니 데리고 갔다 오자. 어머니 저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무시할 수도 없잖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지금 안 되잖아. 친정에서 갈 때도 우리 정말 몸만 갔어. 내가 결혼 전부터 모아놓은 돈 겨우 250만 원만 주고 둘이서 1000만 원치 놀고 왔다고. 그래도 이렇게 원하시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아니지. 우리 부모님도 매번 보내달라는 거 아니잖아. 이건 당신 친정을 떠나서
그냥 내가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 그럼 당신이 해드리면 되겠네. 난 못 가니까 당신이나 두 분 모시고 갔다 오던지. 나라도 여행에 드는 돈 줄여야 되지 않겠어? 당신 돈으로 잘 다녀와. 야, 니년이 지금 정신이 있긴 해? 왜 우리 귀한 아들한테 다 넘기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서 해외여행 경비 절반은 네가 내야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전 그만큼 큰돈 낭비할 생각 없어요. 가고 싶으신 분들만 가세요. 친정에는 그렇게 해주고 시댁에는 하나도 해주기 싫으니? 나는 너희 친정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 같이 가서 돈 내. 슬슬 저도 열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떼를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국내 여행을 갔다 오자고 했으면 같이 갔을 거예요. 부담도 덜 되니까요. 저희가 충분히 여유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막무가내로 저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친정 이야기까지 들먹여가면서요. 시모의 그런 모습을 못 본 채 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우리 아빠가 우리 여행 같이 갈 때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사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운 마음에 여행 경비 대주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건 잊었냐고. 뭐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와? 너 진짜 협조 안 할 거야?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아니야? 왜 우리 부모님은 모시고 가기 싫어하는 건데? 모시고 가기 싫은 게 아니라고. 차라리 국내 여행을 가자고 했으면 흔쾌히 같이 갔을 거야. 그런데 해외여행은 아니잖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돈 절약해서 모으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로 긁으면 어떻게든 될 거 아니야. 카드? 너 지금 빚내서 가자는 거야? 그 여행 가는데 최소 1,000만 원은 든다고. 정신 좀 차려. 우리 집 살 때 대출 받는 것도 벌벌 떨었어. 왜 빚을 내면서까지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야 해? 능력 있을 때 돈 생기면 그때 보내드리면 되잖아. 너 지금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와,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너무하다. 하기야 친정에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무시할 만도 하겠네. 그래서 우리 엄마도 나도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남편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열불이 터지겠더라고요. 남편과 시댁을 무시했으면 결혼은 왜 했겠어요? 왜 이런 인간을 데리고 아버지 생일날 해외여행까지 갔다 왔겠냐고요. 그게 다 이 인간이랑 잘해보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람은 그저 시모의 짜증에 동조해서는 그 이야기만 내내 하더군요. 그놈의 해외여행. 아니, 가고 싶으면 지들끼리 갔다 오면 되잖아요. 왜 나를 끼워가려고 하는 건지. 돈 더 내게 할 생각으로 그런 거라는 건 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돈 낭비잖아요. 무시할 거였으면 내가 너 데리고 해외여행을 왜 가? 그렇다고 내가 돈 없다고 너한테 뭐라 한 적 있어?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내 형편 이해해. 그런데 네가 왜 그걸 이해를 못해? 잘난 부모님 오빠들 틈에서 열등감 가지며 살았던 저도 현재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며 살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비교하면 별거 아닌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때때로 그렇게까지 못 사는 건 아니라고 깨닫기도 해요. 잘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비교하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비교해봤자 끝이 없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좀 더 잘 사는 법을 찾는 게 더 빠를 일이었죠. 이에 대해서는 결혼할 때도 남편에게 몇 번이고 이야기했었어요. 오빠는 오빠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답게 살 거라고 말이죠. 남편에게도 오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도 했었고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비싼 것도 대접해주고 선물해주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오빠에게 열등감 같은 건 안 갖는다고요. 그러니 너도 우리 오빠나 아빠 행동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남편은 우리 가족을 향한 열등감을 드러냈어요. 그건 시모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면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결국 해주기 싫다는 말이잖아. 나더러 분수나 지키면서 살라는 거고.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시부모님 위해서 돈 좀 쓰라는 게. 화가 났는지 남편 놈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본래 그리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짜게 식어갔네요. 해주기 싫다는 게 아니라 이유를 들었음에도 여전히 따지고 있었고요. 저도 더는 참지 않았어요. 남편 놈과 시모의 행동에 완전히 정이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 나 못해줘. 계속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거 요구할 거면 이혼해. 난 그렇게 못하니까 하고 싶으면 당신이 혼자 하라고. 그리고 돈 빌려서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면 당신은 나랑 이혼인 거고. 결국 시모는 열이 받았는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화를 쏟아내더군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친정 잘났다고 너까지 잘난 줄 알아? 야, 너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을 거라고. 중소기업 주제에 친정 믿고 이딴 식으로 상처 준다 이거지? 자기 아들도 저랑 똑같은 회사 다니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괜찮나 싶었어요. 하긴 화가 나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겠죠. 그 말이 아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시모가 저러니 저도 시모에게 말해줬죠. 이혼에는 남편 놈 지분뿐만 아니라 시모 지분도 듬뿍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어머님도 똑같잖아요. 저희 친정이 그렇게 부러우세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지금 어머님이랑 이 사람 가랑이가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여행 가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가세요. 며느리한테 손 벌리지 말고. 야, 너 진짜 여태껏 우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니? 우리가 왜 너희 집을 부러워해? 그런 집에서 시집 오니까 우리가 열등감 가진 사람처럼 보여? 그리고 누가 손을 벌려? 우리도 너 필요 없어. 전곡을 콕 찔렀는지 시모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반박하더군요. 그러니까요. 열등감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 집 따라 하려는 것도 아니면 그냥 본인 돈으로 여행 갔다 오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랑 남편을 붙잡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능력 되시면 알아서 갔다 오면 되는데 계속 애먼 아들 부부만 붙잡고 늘어지니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들 말 못 들었어요? 돈 없으니 카드 빚내서 가자고 하잖아요. 아들 빚 만들면서 여행 가는 거 기분 참 좋으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홧김에 그런 이야기 한 거지. 진짜 능력이 없어서 그런 말 한 거 아니야. 너는 네 남편 능력을 그렇게 폄하하고 싶은 거야? 폄하가 아니라 진실이고 저희 벌어봐야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정말 걱정돼서 한 이야기라고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는 시댁이니까. 아니, 뭐 할 때마다 다 따라하면 돈이 남아나겠냐고요. 넌 망한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 네가 이렇게 속 좁은 인간인지 몰랐어. 차라리 친정에 돈을 빌려서라도 같이 갔으면 이렇게 우리 엄마랑 나랑 싸울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남편 놈의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 순간 제 머리를 꽝 하고 쳤어요. 친정에 돈을 빌려서라도 같이 가자니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요? 지금 그 말은 친정 돈으로 시댁 호강시켜주자는 말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남편 놈이 필사적으로 오빠와 아빠를 따라하려고 했던 것이 열등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우리 집 돈을 노리고 나랑 결혼했나?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죠. 너 미쳤어? 왜 내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 시댁 해외여행을 보내줘야 되는데? 넌 그럼 우리 엄마가 뭐 하자고 하면 돈 빌려줄 수 있어? 너희 엄마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아니, 장인 장모님은 돈 많이 버시잖아. 굳이 우리한테 돈 빌릴 일이 없지. 당신이 우는 소리 조금만 해도 어차피 돈 주실 거 아니야. 그런 쉬운 방법을 두고 무슨 우리 부모님이랑 계속 싸우냐고. 우는 소리만 해도 돈을 준다니 딸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감히 저딴 더러운 생각으로 까내리는 남편놈을 보며 분노가 치솟다 못해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약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면이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신혼집을 살 때도 부모님이 많이 지원해줬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남편 말처럼 하면
부모님은 뭐든 저한테 해주실 분이란 것도 잘 알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 재산 빼서 남편과 시댁 배부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짓을 하려면 시댁과 남편에게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남편 놈은 그 최소한의 애정마저 다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는 태연스럽게 저딴 말을 하더군요. 그게 쉬운 방법이라고? 우리 부모님 돈 빼기 쉬운 법? 너 설마 우리 부모님 재산 보고 나랑 결혼했니? 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 나는 여태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에 의심이 확 드는데?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돈 많은 집에서 돈 빌려다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네가 말 한마디 하면 돈 척척 내주시는 분들이잖아. 그 덕 좀 보자는데 뭐가 그렇게 짜증인데? 야, 놀러 가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가. 왜 우리 엄마한테 너희 가족 놀러 가는 비용을 대달래? 정신 나간 놈아. 공짜로 얻어먹은 게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지? 인간이 염치가 없으면 분수라도 알아야 되는 법이야. 난 친정 돈으로 시댁 건사할 생각 없으니까 너희 집안일은 네가 알아서 해. 야, 누가 우리 집 건사하겠어? 그냥 여행만 잠깐 편하게 갔다 오자는 건데. 내 앞에서 여행의 여자도 꺼내지 마. 네가 우리 집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으니까. 애는 내가 데리고 가서 친정에서 키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한테 친권, 양육권 갈 일 없으니까 괜한 기대하지 말고. 치열하고 힘든 과정이 될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시모와 남편이 양육비를 주는 것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애를 데려가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애가 2돌 정도인데다가 제 형편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 결국 제가 데려왔죠. 신혼집도 결국 팔아야 했어요. 소송할 때 남편놈과 시모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집 팔아서 나온 돈으로 당신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다녀오면 되겠네. 잘됐다. 남한테 구걸해서 다녀오느니 그 돈으로 다녀오는 게 훨씬 낫지. 뭐 양육비는 잊지 말고 꼬박꼬박 보내. 이 말에 남편놈은 완전 열이 받은 눈치였는데 시모가 그걸 뜯어 말리더군요. 처갓집 따라 하려다가 해외여행도 못 가고 자기 고집 때문에 아들 이혼까지 시키게 됐고 아들 신혼집까지 반토막 냈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다시 해외여행 운운하며 가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겠죠. 아들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걸 직접 보고 나서야 철이 든 시모를 보니 모습이 짝이 없었어요. 오빠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혼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상당 부분 유리하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죠. 친정오빠는 이러한 사연을 알고 한숨만 푹 쉬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혼한 게 자기 때문인 것만 같다고 계속 자책하는 거예요. 오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저하고 전 남편한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챙겨주려다가 괜히 불똥 튄 것 뿐이죠. 이건 모두 자기 열등감 알아서 다스리지도 못하고 친정 부러워서 친정에서 하는 것만 그대로 따라하며 친정 덕이나 보려고 했던 전 시댁과 전 남편의 탓이잖아요. 그걸 오빠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오빠가 일부러 전 남편 놈 목까지 내줘가며 간 해외여행이 조금 짜증나고 후회될 뿐이었죠. 그때 찍은 사진들은 전부 잘 나왔는데 거기에 전 남편이 꼽살이 끼듯 껴있었으니 그 사진첩만 봐도 열불이 다 날 지경이었거든요. 이혼하면서 받은 돈과 아버지가 지원해주신 돈으로 작은 집을 사서 아이와 함께 들어갔어요. 초반에는 친정에서 지냈지만 다 큰 딸이 손녀까지 데리고 와 있으니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집 근처에 집을 하나 얻었어요. 일할 때는 친정 부모님이 아이 등하원을 시켜주시고 퇴근하면 아이 데리고 와서 함께하고, 생활은 그렇게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전 시댁은 전혀 달랐죠. 들어보니 내리막길을 향해 굴러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오빠에게 투자한 거 어떻게 됐냐고 물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투자한 거 예전보다 떨어져서 회수한 지 오래고 지금은 안정적인 종목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이후 며칠 안 돼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야, 너희 오빠가 나 속인 거지? 내가 투자하던 거 지금 완전 싹 날아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갑자기 전화해서 뭔 미친 소리야? 우리 오빠가 언제 너한테 투자하라고 했어? 네가 네 손으로 투자했잖아. 책임? 네 스스로 한 짓인데 책임을 왜 남한테 져? 내가 투자 시작한 게 너희 오빠 때문이잖아. 시작할 때 알려줬으면 팔 때도 알려줬어야지. 너희 오빠 투자 사기로 신고해버릴 거야. 신고? 무슨 명목으로 신고할 건데? 오빠한테 물어서 산 종목이 휴지 조각 됐다고 신고할 거야? 아님 우리 오빠가 그거 팔 때 연락 안 해줬다고 신고할 거야? 애초에 잘 모른다고 안 알려주려던 거 졸라서 알아낸 건 너잖아. 오빠는 적당한 시기에 팔아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수익은 어느 정도 냈다고 했어요. 방어에 성공했고 원금은 살렸으니 실패한 건 아니었죠. 그리고 그 종목을 팔았을 때는 저와 전 남편의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였고요. 알려주지 말고 할 의리조차 다 사라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빠만 따라하던 전 남편 놈은 고수익 고위험 투자인 걸 알면서도 제대로 된 시기에 팔지 못했고 원금마저 크게 손실봐야 했어요. 그 종목 주식을 확인해보니 거의 절반이 날아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그 뒤에 저와 이혼하며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물타기 투자를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잃은 거고요. 내가 당신 오빠만 아니었으면 주식 같은 거 손도 안 댔을 거야. 왜 옆에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돈을 다 날리도록 만들어? 너희 친정 오빠도 쪽박 찼지? 오빠는 방어 성공하고 다른 종목 매수 중인데? 으이그 인간아, 주식 시작한 것부터 우리 오빠 탓이 하고 싶었어? 네가 우리 오빠 하는 거 다 따라하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분명히 너 주식 시작할 때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무시하고 손댔다가 피본 주제 어디서 남 탓이야? 오빠가 그래도 원금 보전하며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전 남편 놈은 욕을 퍼붓더니 전화를 뚝 끊더군요. 집도 날리고 넣었던 주식도 다 날리고 하니 열이 받을 대로 받은 모양이죠. 그러더니 전화해서 저딴 미친 소리를 해대는 거고요. 지가 잘못해놓고 또 우리 친정 탓. 애초에 따라한 건 자기면서 왜 우리 가족들 탓으로 돌리냐고요. 진짜 다시 전화해서 욕을 한 사발 해주려다가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남편 놈보다 더 쪽박 찬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전시모였죠. 전시모 이야기는 친정엄마가 와서 알려줬어요. 딸, 너희 예전 시어머니 있잖니? 지금 난리도 아니래. 왜?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겼대? 아들놈은 얼마 전에 전화와서 되도 않는 이야기 하긴 하던데. 아들놈 때문에? 아니, 그 건물 하나 샀다고 했잖니. 평균보다 싸게 나온 매물, 원룸 건물 있잖아. 아, 알지. 그때 영혼까지 탈탈 끌어모아서 산 건물. 엄마가 산 건물 사고 나서 얼마 뒤에 따라서 산 거 말하는 거지? 그래, 그거. 너무 싸서 나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껴놨었는데 너희 전 시어머니가 그걸 사갔었거든. 근데 그거 지금 완전 난리 났어. 왜? 건물이 무너지기라도 했어? 무너지긴. 그거 지금 완전 헐값에 내놨더라고. 살 때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뭐? 그 욕심 많은 사람이 그럴 리 없는데?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가서 살펴봤는데 보고 와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줬더라. 고쳐야 할 곳이 너무 많은 데다가 너무 오래돼서 보수할 곳 천지더래. 그동안 보수도 안 하고 월세를 받았단 말이야? 완전 똥빗장이네. 그러니까 월세를 많이 높이기에는 방 상태가 영 안 좋아서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올 거고 그러자고 보수를 하자니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둘러보는데 사람 살고 있는 곳이 세 곳뿐이었다고 하더라고. 완전히 망했네. 아니, 왜 그랬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깨끗해야 사람들이 잘 들어올 거 아니야.
그게 하나같이 문제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대. 왜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결국 고칠 곳은 많지. 그런 세입자들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은 계속 빠져나가지. 아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당시 전시모가 그 건물을 살 때 기뻐했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 시모는 대출을 엄청 끌어서 그 건물을 샀거든요. 그러면서 매달 나오는 월세로 대출도 갚고 용돈도 벌겠다며 완전히 희망에 차서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건물 살 때는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싸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계약을 한 거였던 거예요. 당시에 제대로 확인하고 건물을 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 없었을 거예요. 제대로 관리가 잘 된 건물이어야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지금도 팔려고 내놓긴 했는데 상황을 보니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리어 가격을 완전히 후려쳐서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지으려는 사람만 오니 말 다 한 거죠. 그런데 더 웃긴 일이 하나 더 있었네요. 근데 네 전 남편도 상황은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얼마 전에 쫓겨났다는 이야기 들었어.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시모가 아들을 쫓아낼 사람은 아닌데? 의아했던 저는 이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이 얼마 뒤 제게 찾아왔거든요. 새빨간 꽃다발을 들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장미 꽃다발?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준 적 없던 꽃다발을 왜 지금 가져왔는지 의문이었죠. 그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지만요. 여보, 나 아직 당신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정리 못했어. 나는 당신 남편이잖아.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응? 우리 좋았던 날들도 많았잖아. 전 남편 놈은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히 용서를 해달라며 이야기하더군요.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기는커녕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어요.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 그저 궁금할 뿐이었죠. 꽃다발을 본체만 채도 안 하고 말했어요. 너 뻔뻔함이 늘었네? 꽃다발? 그래, 이야기나 들어보자. 이딴 거 들고 찾아온 이유, 너희 엄마 집에서 잘 지내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발작 버튼을 누른 사람처럼 남편 놈이 발광을 하더군요. 엄마 이야기는 하지도 마. 우리 엄마 진짜 미쳤나 봐. 나한테 집 나가라고 짐까지 싸서 내보내잖아.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내다 버릴 수 있냐고. 네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주식으로 돈 좀 날렸지. 그렇게 돈 다 날리고 본가에 얹혀 살면서 엄마한테 증여라도 먼저 해달라고 했거든. 어차피 죽어서 상속받을 건데 그 전에 주면 더 좋지 않겠냐고.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는 부모에게 증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전 남편 놈을 보며 감탄밖에 안 나왔어요. 나쁜 의미로요. 전 남편은 제 눈에 한심함이 차는 것도 못 보고 자기 할 말만 주절거리더군요. 근데 엄마가 완전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는 거야.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원룸 건물 내가 사라고 했나? 그게 매달 적자가 나는 게 어떻게 내 탓이야? 엄마 탓이지. 보는 눈도 없으면서 그런 건물 사서 처치도 못하고 있으니 죽을 맛인 건 알지만 그걸 내 탓으로 하는 건 아니지. 전 남편이 시모에게 미친 짓을 하니 시모가 내쫓았던 거더라고요. 귀한 아들, 우리 아들 하며 난리치더니 결국은 자기 힘드니 쳐내버리는 거 보고 참으로 얄팍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 똑똑히 말했어요. 당신 이야기 들으니 확신이 선다. 절대로 거기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 말이야. 너랑 너희 어머니 둘 다 문제였던 거 이제 확실히 알겠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돌아가서 얌전히 살아. 사고 치지 말고. 그렇게 말하며 저는 전 남편 놈이 가지고 있던 가방과 구두, 시계를 보며 말했죠. 월 400도 안 되는 월급쟁이가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비싼 물건들이었죠.
내가 봤을 때 넌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어. 돈 없는데도 그렇게 비싼 것들 차고 다니는 거 보면 이미 허영심이 머리를 꽉 채운 모양인데. 나는 남의 뒷공문이나 쫓다가 가랑이 찢어지기는 싫거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어. 비싼 거 먹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돈 쓰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떠난 게 잘못이라고? 네가 진짜 그렇게 살고 싶었으면 차라리 투잡을 뛰거나 승진에 힘을 쏟았어야지. 그것도 아니면 더 돈이 될 만한 직장을 찾아 이직을 했어야지. 넌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잘 사는 사람 흉내만 내고 싶었던 거잖아. 그게 뭐 어때서? 돈 벌어서 메꾸면 되는 거잖아. 내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넌 그걸로 끝이겠지. 근데 네가 만든 빚은 누가 책임져? 다른 사람들 보여주려고 과시용으로 한 행동들이 다 네 발목을 붙잡는 늪이라는 생각은 안 했나 봐. 봐! 지금도 그 늪이 네 발목 붙잡고 지옥에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말에 전 남편 놈이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더군요. 여기까지 와서도 못 고치는 사람들은 못 고치는 거더라고요. 이혼 부부가 왜 이렇게 많게요? 이렇게 고집만 세서는 스스로 바꿀 생각이라곤 추호도 없는 인간들이 엄청 많거든요. 게다가 고쳐야 할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면 차라리 포기하고 헤어지는 게 맞죠. 뭐하러 고쳐줘요?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어쨌든 전 남편 놈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건지 어쩐 건지 한숨을 쉬며 떠나갔어요. 본가에서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아마 전 시모와 따로 살고 있겠죠. 그 뒤에 들은 소문으로는 시모가 쫓아낸 아들놈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증여나 해달라며 난리 떨던 아들놈을 쫓아내긴 했지만 집에 돈 벌어다 줄 사람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으니 그제야 아들놈을 찾으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은 여전히 팔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도 조만간 헐값이라도 팔 생각인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금액이 점점 낮아지는 걸 보니 저는 한 차례의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옛말에 틀린 말 없다는 걸 또 알게 됐네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지 남에게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욕심 부리지 말고 제 형편에 맞는 행복을 찾으려고요.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